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한번 장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좀 많이 빠집니다. 생각외로 많이 빠지고 어제 제가 마지막 방송 때 그랬죠. 상당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포감도 높아지고 그럴 거다. 코스피, 코스닥 아주 신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11.78, 이제 2300도 이제 위험해요. 지금 까딱까딱 합니다. 까딱까딱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36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개인과 기관들은 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코스피가 오르는 종목이 있네. 삼바가 오릅니다. 삼바는 한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삼성도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있고, 뭐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도 한 4% 정도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한 7.6%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뭐 신나게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때 뭐 거품이라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고점 찍고, 아주 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너무 안 좋아요. 잠시 뉴욕 증시를 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뉴욕 증시는 25일 날 하락을 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니까 다우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05.4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어요. 33,035.93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60.91포인트 내려서 4186.77, 나스닥은 318.65포인트 하락해서 12,821.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은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그들 기업들의 실적과 장기 국채금리, 이 상승세 등에 주목을 해요. 전날에 장 마감 후에 주요 기술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률이 22%예요. 22%. 직전 분기 28%에서 둔화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알파벳의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 알파벳의 하락률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을 했고, 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도 올해 2월 21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알파벳 주가 급락에 S&P 500 통신 서비스의 관련주가 5.9% 정도 급락을 한 거죠. 전날 늦게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하고 매출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알파벳하고 대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죠. 매출의 증가율도 가속화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3% 이상 올라가지고 주요 기술주 중에서 나홀로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가 각각 1%,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하고 메타는 4% 이상 떨어졌습니다. LSEG 자료에 따르니까 지금까지 S&P 500이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거의 25%가량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81.4%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 순이익을 내놨어요. 장 마감 후에는 IBM,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IBM은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장 마감 후에 거래에서 1% 이상 오르고 있고, 메타도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해 마감 후 거래에서 2% 이상 오르고 있다고 하죠. 투자자들은 미국과 국채금리 움직임도 주시를 하는데, 이번 주 27일 예정된 9월에 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지 주목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니까 이코노미스트는 변동성이 높은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지난해 같은 기분보다 3.7% 정도 올랐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PC 그 가격 지수는 지난해 8월에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3.9% 정도 상승을 했었죠.
국채금리는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2bp가량 올라서 5.13%에 그쳤는데 10년물하고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13bp, 한 15bp 올라서 4.96%, 한 5.09%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가파른 주가 반등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또한 채권 금리의 상승이 계속 주식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마크 뉴튼 기술 분석가가 마켓워치에서 보니까 10월 말까지 매도 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가파르고 높은 그런 폭의 주가 랠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는 더 광범위한 시장 약세 수준을 고려할 때 그 밸류에이션의 입증의 부담은 강세론자들에게 있다고 언급을 하네요. 현재 또 애널이 그래요. 실적이 헤드라인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뗄 수가 없다. 1982년 이후 이와 같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이는 분명 주식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별속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튀니까 결국은 주식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은 아침부터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냥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흘러내렸는데 66,800원까지 좀 빠집니다. 한 1,200원까지 빠지고 있고 잘 버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외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한 36만 주 정도. 기관애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한 52만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고 우선주는 54,2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더 잘 버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락보다는 이게 횡보하는 것 같아요. 하락에서 횡보 한 700원 정도 많이 빠지면 54,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도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다. 근데 개미들이 팔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팔고 외인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선주 그래도 의외로 선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본주가 좀 많이 빠지고 우선주가 좀 의외로 선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갭 차이가 좀 많이 줄었네요. 12,800원까지 줄었습니다. 한때는 그 갭 차이가 15,000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13,000원이 깨져서 이제 갭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상당히 웃기죠. 하여튼 대폭락장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종목 투자한 분들은 상당히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제가 코스닥 3% 깨진다고 했는데 진짜 깨지네요. 보니까 3.17% 현재 에코 시리즈들도 좀 아작나고 있다. 하여튼 여러분 정신 멘탈 똑바로 관리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